첫 순서로 전북의 개발적 발전 전략과 신산업 동력이라는 주제로 이원택 국회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이원택입니다. 미래 전략 대담회에 저를 1번 타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북의 내발적 발전 전략과 신산업 동력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전라북도에 살면서 사실 시민단체도 있었고 시의원도 했었고 또 비서실장을 도화시에서도 했었고 또 대협력국장을 하고 청와대도 갔다 오고 또 부지사도 하고 국회에 있으면서 저한테 축적된 어떤 제 문제의식과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는데 왜 저렇게 가지?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지켜보기도 하고 또 세워보기도 하고 또 고쳐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제 생각이 문제의식이 좀 정리가 돼서 오늘 한번 발표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한 30년 가까이 저는 외발적 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전라북도의 미래 발전을 그려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외발적 발전 전략을 이제 180도 전환해서 내발적 발전 전략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요준근 지사 때부터 지금까지 기업 유치, 투자 유치를 하겠다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투자 유치를 받아서 우리 지역을 바꾸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죠. 한 30년간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우리 곁에 어떤 대기업이 와 있고 어떤 투자 유치를 받아서 전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떤 기업이 우리 옆에 와 있는지 어디가 바뀌었는지 생각해 보면 막상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전북 경제가 부족하고 미진하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못 먹고 못 살기 때문에 사실 외부의 힘을 빌어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외발적 발전 전략, 즉 외부에서 기업 유치, 투자 유치를 하겠다는 발전 전략이었죠.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때는 미국으로, 한때는 중국으로, 한때는 일본으로 서울 수도권으로 많은 지도자들이 또 우리 공직자들이 올라가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죠. 스타 기업을 데려오려고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제대로 안 되어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업이 1000개가 망할 때 밖에서 1000개가 들어오면 그래도 네 꼴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업이 1000개가 망해가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건 50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구 감소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외발적 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쓰면서 외부에서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까라고 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어떻게 설계하고 또 어떤 기업을 또 데려오고 또 그걸 어떤 공모 과정을 통해서 또 데려오고 뭐 이런저런 외부에서의 어떤 유치 계획을 많이 했지만 그 사이에 정작 우리 도민을 먹여 살리고 있는 기업들, 향토 기업들, 식품 기업들, 전기공사업 기업들, 또는 정보통신 기업들, IT 기업들, 각종 기업들과 전문 직종,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농민들의 경제 생태계가 쪼그라들어 왔습니다. 사실 우리 도민을 먹여 살려온 기업들한테 성장시키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이걸 등한시 해왔고 소홀히 해왔고 그들한테 기회가 약하게 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도정이 외발적 발전 전략 중심으로 지난 30년간 끌어왔는데 결국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 기업들은 많이 우리 전라북도 경제 생태계는 약화되어 왔고 그 사이 우리 기업들은 많이 문을 닫아왔죠.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들은 문을 닫아왔죠. 반대로 우리가 닫은 기업만큼 외부에서 기업이 들어왔느냐라고 반문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 더 촉진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외발적 발전 전략은 더 이상 쓰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도청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재원을 이제는
내발적 발전 전략에 집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발적 발전 전략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 전북 경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경제 주체들한테 더 많은 기회, 성장과 혁신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지원해서 투자해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창조적 능력을 믿고 지원해서 성장시키는 전략이죠. 우리의 경제자산, 문화자산, 역사자산, 생태자산, 우리의 자산과 강점을 성장 동력화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전략으로 우리의 재원이 집중돼야 됩니다. 외발적 발전 전략에서 저는 예를 든다면 기업 유치하겠다고 하는 사람 예를 든다면 50억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100억으로 올려, 70억으로 올려, 또 200억으로 올려.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뿌리를 내리고 우리 경제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많이 주어왔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온 기업도 적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사실 연구소를 냈는데 연구소를 내서 보조금 한 3억, 30억, 20억은 받았는데 연구는 어디에서 하냐? 서울사무실에서 하는 거 태반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업을 유치했는데 고용 효과가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은 기업인데 50억, 100억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의 자본이 사실 우리 경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라고 볼 때 저는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우리 경제 생태계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소기업의 R&D를 투자해서 중기업을 만들고 또 중기업의 R&D를 투자해서 전북의 대표 기업을 만들고 여기 R&D를 투자해서 한국의 중견기업을 만들고 여기 R&D를 투자해서 글로벌 기업을 만드는 이 성장 사다리를 두텁게 지원해서 사업적 열정과 혁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다리를 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스타 기업을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타 기업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스타 기업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 우리 기업인들은 창조적 능력이 없어서 스타 기업을 못 만드는 겁니까? 저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성장 사다리를 두텁게 세워서 지원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한우물이라고 하는 식품기업 좀 아시죠? 냉동덮밥을 만드는 식품입니다. 이분이 엄지식품에서 나와가지고 식품기업을 만들었는데 사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식품과 R&D 자금을 사가지고 냉동덮밥 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청년들, 청소년들한테 많이 인기인데 지금은 K푸드 차원에서 큰 인기를 타고 지금 유럽의 코스트코, 미국의 코스트코의 전량 수출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엄청 오르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사실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전라북도 기업인들의 창조적 능력을 믿고 지원해서 성장시켜서 이런 기업들이 10개, 30개, 40개 나온다면 그 부가가치가 우리 안에서 축적되고 선순환될 거다. 고용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성장해 갈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기업 하나가 오면 매출이 1조 이짝저짝일 것 같은데 이런 기업 1,000억대, 2,000억대 매출을 올리는 이런 기업을 우리가 100개 만들어내면 2,000억대 100개 만들면 20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대기업 한 15개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우리 전북인들의 더 많은 기회를 줘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내발적 발전입니다. 아주 제가 쉬운 얘기로 이런 얘기를 듭니다. 현대국 콩나물밥 다 드셔보셨죠? 남부시장 아주머니의 손맛이 전국 프랜차이즈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명인 명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명인 명장들을 지원해서 제2, 제3, 제4, 제5의 프랜차이즈를 우리가 못 만드는 겁니까?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원이 두텁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케팅과 조직망을 구축하는 건 별개이기 때문에 우리 명인 명장들은 손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있죠. 그러나 마케팅과 전문가를 구축하는 건 별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국 지원해서 성장시켜 가야 됩니다. 이런 프랜차이즈, 전국표 프랜차이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0
20, 30개 나온다면 본사가 여기고 고용도 여기서 이루어질 거고 또 식자재도 여기서 선순환되지 않겠습니까? 세금도 여기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지원해서 성장시키는 것이 저는 매발적 발전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발적 발전 전략을 자영업자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도 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서 성장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이마트하고 홈플러스가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물류센터를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공직자들은 슈퍼마켓에서 조그마한 슈퍼마켓에서 물류센터가 가능할까 이런 퀘스천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강력하게 지원해줬는데 지금은 물류센터를 증축해 들어갑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슈퍼마켓이 거기 가서 물건을 팝니다. 왜냐하면 공동구매에서 가격이 이제는 이마트 가격이나 홈플러스 가격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품질 가격. 그래서 우리 지금 전라북도 곳곳에 있는 슈퍼마켓이 거기서 물건을 떼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CU라든가 또는 세븐일레븐과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망했다면 이 사람들도 또 어디론가 떠났겠죠. 떠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5개국 광고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원부자재를 업체별로 다 띄고 있더라고요. 간담회에서 저보고 물류센터를 지어달라고 그래 제가 협동조합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럼 원부자재를 싼 가격으로 공동구매를 띄워올 수 있고 그 물류센터에서 우리 소매점들이 다 사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생산 단가가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경쟁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생산 단가가 낮아진다면 우리 정부 간의 시장에 있어서 티격태격하지 말고 이웃의 전남, 이웃의 충남, 충북으로 좀 우리 광고업체가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국 시장으로 진출을 하면 또 지원을 하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업체가 전북 안에서 1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북 안에서 성장된 노하우와 경영 능력을 가지고 전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서 전국 시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물량을 따오면 여기에서 공장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고용도 늘어나고 세금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키워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분야별로 좀 말씀드리자면 문화예술 쪽도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대학을 나와서 먹고 살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전국에서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은. 시장이 작아서 아주 치열합니다. 근데 이 문화예술 쪽에 먹고 살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젊은 친구들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알바를 하거나 또는 서울 가서 알바를 뛰거나 그러다가 도시 노동자로 가거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라북도 축제하고 14개 시군의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 김제 지평선 축제만 하더라도 한 30억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40% 정도만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경쟁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주면 경쟁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정책 구간을 설정해주면 그 안에서 경쟁하고 협업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생태계와 시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저는 매발적 발전 전략이라고. 지금 메인 업체가 결정하고 출연료를 받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어떤 부가가치를 확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봅니다. 개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을 때 갔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모든 새만금 공사는 대기업들의 잔치다라고 했습니다. 대기업들의 잔치다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기업은 손가락 깔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철우 총장님하고 물론 그때 도지사님도 노력하셨고 그랬지만 이철우 새만금 총장님하고 한 3개월 얘기한 그때 우리 지역기업 의무참여 40%를 시행령이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대기업이 수주하면 하도급을 받으러 우리 기업들이 갔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운반비, 장비대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40%를 확보하고 나니까 현대가, 대우가, 포스코가, 동부가 같이 입찰하자고 합니다. 40% 지분을 확보한 거예요. 새만금공사의 모든 공사에 40% 지분을 확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동서도로가 8천억짜리입니다. 남북도로가 9천억짜리. 여러분들 드라이브 해보시면 돼요. 우리 고속도로가 2조 넘게 들어갔습니다. 엊그저께 개통한 고속도로. 올해 5만 톤짜리 6선석이 항만이 2선석이 개항하는데
그게 2조 8천억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육선선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지역간 연결도로 1조 2천억이고요. 철도도 1조 2천억입니다. 남북 삼축도로가 1조 정도 들어갑니다. 그 외에 공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하더라도 우리 경제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해야 우리 전국 경제가 살지, 대기업들이 여기 와서 돈을 벌고 부가가치를 싹 가져가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거죠. 부가가치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준다는 거고 일자리가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우리 전국 경제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죠. 지금 피지컬 AI가 우리 전주 전라북도에 1조 예산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 이 피지컬 AI를 그대로 지켜보면 어떻게 되냐? 현대차하고 네이버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카이스트하고 성균관대하고 또 전북대학교가 일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1조짜리를 5년 동안 맛있게 큰 밥 사고 맛있게 먹습니다. 먹고 났는데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체격이 올라갔겠죠. 현대나 네이버는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살도 찌고 해서 경쟁력이 올라갔겠죠. 그러나 우리 경제 생태계에 남는 뭐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5%, 10%, 15%, 20% 참여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시장경제 원리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갑이 의를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도와 시가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 전북대학교와 또 군산대나 원광대나 전주대나 우석대에 AI 전문가들이 있다면 거기에도 좀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한테 그 연구 성과가 축적이 되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와 우리 기업들한테 축적이 돼야 그것이 우리 전국경제 생태계에서 나중에 피지컬 AI 사업을 끌고 갈 때 핵심적인 역할을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내발적 발전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발적 발전 전략을 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외발적 발전 전략은 지난 30년간 써왔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게 증명됐고 그래서 이제는 도청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내발적 발전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게 도청을 운영하는 어떤 철학이자 근본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스타기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스타기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혁신적인 풍토와 성장 사다리를 두텁게 지원하면 저는 우리 전북인들의 창조적 능력을 믿고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이런 방향을 놓고 우리가 신산업을 일으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전라북도에 맞는 신산업을 일으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시각에서 놓고 볼 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저는 재생에너지 신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신산업은 이제 재생에너지는 그냥 전기가 아니라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지금 EU에서 이미 탄소 국경 조정 분담금이라고 올해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등의 탄소 국경 조정 분담금, 이건 시밤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지 않습니까? 이미 무역 장벽이 EU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핸드폰 하나 생산할 때 우리나라에서 1000톤이 나온다면 EU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100톤이 나와요.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900톤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탄소 국경 조정 분담금.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900톤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900톤의 세계 평균 CO2 가격을 우리가 더 많이 생산하는 CO2가 나오잖아요. 여기다 매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탄소 국경 조정 분담금 시간입니다. 900톤의 가격을 붙여서 유럽에 팔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삼성, SK, LG가 왜 알리백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기후위기도 있지만 이 탄소세라고 하는 새로운 무역 장벽을 돌파해야 하기 때문에 알리백 선언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글로벌 400대 기업들, 구글, 애플, BMW를 포함한 그 400대 기업도 2030년에서 40년 사이에 알리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그런 걸 추진하는 이유는 거죠. 이제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뭐냐면 기업 생존의 필수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제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동해는 바다가 깊고 남해는 바다가 깊어서 해상풍력을 꼽기 힘들어요. 그렇죠? 재생에너지라는 게 해상풍력, 태양광, 육상풍력, 수력, 조력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탄소 제로인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해안이 유리합니다. 근데 사계절을 놓고, 왜냐하면 해상풍력 프로펠러를 박았는데 봄, 여름에만 프로펠러가 돌고 가을, 겨울에 프로펠러를 만들면 경제성이 떨어지잖아요. 사계절을 놓고 경제성 있는 곳은 서천 아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남북 쪽이 해상풍력이 요청지죠. 우리 자연 조건이 그렇습니다. 자연 조건. 또 우리는 평야지대가 있어서 영동형 태양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 조건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죠. 여기서 우리가 20기가를 생산해낸다면 저는 나중에 삼성, SK, LG가 내려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탄소세를 아까 탄소국경 조정 분담금을 면해야 되거든요. 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생에너지 신산업을 키워가겠다는 거고 군산 앞바다에서 고창 앞바다까지 20기가와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1기가와트는 원전 하나가 1년 동안 생산하는 전기량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원전 20기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평야에 25기가와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야를 다 셀로 덮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6기가와트, 7기가와트 하고 해상풍력도 거기에 어로나 어장이나 또 전쟁을 대비해서 작전구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0기가와트에서 17기가 하고 육상풍력 2, 3기가 하고 새만금의 영동형 수상태어나 하면 21기가와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삼성바토체가 현재 몇 기가와트 전기 쓰는지 아십니까? 10기가 이상 쓰는 거. 네, 현재는 3기가, 4기가와트 씁니다. 지금 용인반도체가 만들어지면 10기가와트 쓴다고 합니다. 여기에 SK를 붙이면 16기가와트를 씁니다. 그리고 LG를 붙이면 23기가와트를 씁니다. 이 사람들은 재생에너지를 어디에 수거할까요?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남쪽 가서 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탄소국경 조정 분담금을 안 물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끌고 용인까지 갖다 주길 바라는데 저희는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려와라 지산지수 아니겠습니까?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거죠. 대신 가격을 좀 더 싸주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탄소국경 조정 분담금을 면하고 또 전기료를 싸게 하기위해서 내려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기업 생존의 필수 수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2050년까지 탈탄소를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지구가 온난화되는데 어디까지 더워지면 인류가 살 수 없을까요? 기상과학자들은 산업혁명 기준으로 해서 3도씨 이상이 올라가면 인류가 생존하기 어려운 기후대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공룡이 어느 날 사라졌지 않습니까? 기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기후대로 진입한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 올랐을까요? 1.5도씨가 올랐습니다. 앞으로 1.5도씨 남았어요. 그래서 파리에서 정상들이 모여서 파리 협정을 맺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제로, 탈탄소 제로, 산업혁명 전으로 돌아가지 않은 구호를 내걸고 지금 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무역장벽이라는 바는 탄소국경 조정 분담금이 생깁니다. 2040년쯤 가면 저는 아까 이제 탄소세를 내는 품목이 엄청 늘어나게 될 겁니다. 아마 아모레 화장품도 자외선 차단제도 그거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갈 CO2 발생량을 놓고 내릴 겁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업 유치로 지금 올라가면 그 사람들은 안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그들은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하나 재생에너지는 어떤 역할을 하냐? 뭐냐면 지금 원전과 화력발전소 중심의 전력체계잖아요. 이것이 포화 상태에 갑니다. 새로운 전력을 앞으로 AI 시대로 가려고 하면 100기가와트 이상 필요하다고 하는데 새로운 전력을 어디서 확보하겠습니까? 이걸 원전으로 계속 확보하자. 이런 게 이제 보수 재생에너지로 가자. 이게 진보적인 입장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로 가되 원전도 쓸 거 쓰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에너지 믹스라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고 재생에너지로 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럼 앞으로 전기는 재생에너지가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재생에너지의 전기를 갖고 있으면 공장을 지으면 어디로 와야 된가? 전기 있는 곳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기는 재생에너지가 주 전력을 공급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걸로부터 재생에너지가 경쟁력을 가질 거다라고 해서 저는 재생에너지 신산업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 산업구조를 바꾸겠다 이겁니다. 이것을 5년 후에 5기가, 10년 후에 10기가, 15년 후에 20기가를 생산하겠다는 거죠. 이건 전남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속도를 좀 더 빨리 가야 된다고 합니다. 전남이 빨리 가면 전남이 선점을 하겠죠. 우리가 빨리 가면 우리가 선점을 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신산업을 통해서 산업구조를 바꾸겠다는 거고, 알리백 산단이 본질이 아닙니다. 알리백 산단을 만들었지만 재생에너지가 없으면 그건 일반 산단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재생에너지가 본질입니다. 재생에너지를 1년 내내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만금의 1차 알리백 산단, 2차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 산단, 이 군산 산단, 익산 산단, 전주 산단에 재생에너지 공급하는 그게 알리백 산단 아닙니까? 3차 농공단지까지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알리백 체제로 전환하도록 준비를 하면 기업들이 굳이 새만금에만 모이지 않고 각각의 산단에서도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리백이라는 것은 리뉴어블 에너지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 100%. 그러니까 원전 전기 안 써, 화력발전소 전기 안 써. 재생에너지로만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알리백 선언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재생에너지 신산업을 키워가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피지컬 AI 산업을 지금 우리가 사실 초고속 인터넷에서 시작해서 AI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AI 산업은 서로 국제적으로 보면 누가 월등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같은 라인의 선상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지컬 AI 산업. 근데 우리가 1조라고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는 거죠. 이 피지컬 AI 사업을 제대로 키워가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한 5대 실증 센터를 만들어서 국제표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피지컬 AI 모든 걸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현대차 중심의 피지컬 AI, 농업 로봇 중심의 피지컬 AI, 특장차 중심의 피지컬 AI, 군산의 건설기계 중심의 피지컬 AI, 그 다음에 공장을 완전 자동화하는 AI 공장 시스템, 피지컬 AI. 요 5가지 정도는 우리가 사실 연구하고 실증을 해서 국제표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실증센터를 두어서 실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곧 국제표준이 될 수 있고, 세계에서 그 실증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올 수 있다. 이 5가지 분야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피지컬 AI 산업은 우리 전국이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같은 라인 선상에 서 있는데 우리가 조금 앞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끌고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K컬처의 메카로서의 정부를 어떻게 키워갈 거냐 이런 부분, 또 K푸드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런 부분, 또 농생명에서 식품과 바이오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좀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질문 있으면 그 질문 속에서 또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발적 발전 전략의 기초에서 완전히 전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부모가 부자면 집 나간 자식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경제 생태계가 부자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옵니다. 저는 우리 전국 경제 생태계를 강력하게 구축해야 된다.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